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에서 구금됐던 근로자들이요. 네. 일단 출국은 하는 거죠. 네, 자진 출국 네. 형식으로 미국을 떠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예. 지금 우리 정부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렇게 이제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 주말 동안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이 한 300여 명 정도 되는데 예. 석방 교섭이 일단락됐다고 어제 예. 우리 정부에서 밝혀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석방 교섭의 결과로는 자진 출국 형식을 취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한미 실무 당국 간에 지금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최종 단계인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단계인 걸로 보이고요. 일단 주말 동안에 발생한 일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난 4일에 국토안보수사국 소속의 그리고 미국 공무원들, 그리고 이민세관 단속국 소속의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통칭하면 이제 이른바 이제 미국 이민 당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덮쳤습니다. 예. 지금 이제 건설이 한창 그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장인데, 이것을 이제 단속을 해서 체포하고 이제 구금하는 그 한국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4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체포되고 구금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ICE라고 하는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당시 현장 영상을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한국인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채워져서 이제 버스에 태워지고 수갑을 차고 이제 이동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노출이 됐고요. 헬기라든지 장갑차 같은 사실상 군용 장비에 준하는 장비들까지 총동원이 돼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이스타 비자라고 있습니다. 전자 여행 허가제인데 6개월 동안 이제 체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이스타 비자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상용 비자, 관광 비자에 해당하는 B1 비자, B2 비자 이런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을 해서 공장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왔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미국 당국의 주장은 일단 이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당한 비자를 소유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면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법 체류, 이민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체류 자격이 없는 현장 노무를 제공했기 때문에 체포 구금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가장 좀 중요한 그 어떤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이제 체포가 되게 되면 미국 내에서는 자진 출국을 하거나 강제 추방을 하거나 혹은 이민 재판을 받는 시도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절차로 안 가려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강제 추방을 당하는 거는 어쨌든 당국의 최종 조사가 끝나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진 출국에 비하면 이제 오랫동안 붙잡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구금 상태를 해소하고 이제 복귀를 하려면, 한국으로 복귀를 하려면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게 좀 가장 빠른 방법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진 출국을 한다는 거는 미국 국내 미국 이민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자기가 비자를 잘못된 걸 사용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변호사들이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최대한 어떤 미국 이민 당국의 데이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나간 걸로 하기 위해서 전세기까지 동원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불법 체류로 인정해서 그래서 스스로 나온 거라고 문서가 남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 갈 일이 있을 때도 비자가 거부당할 수 있는, 입국이 거부당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지금 한국 외교 당국이 열심히 교섭을 하는 중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협의의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답답한 게요.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했고 또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될 텐데, 이 시작은 무슨 미국 공화당 정치인의 신고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물론 본인이 밝힌 겁니다. 미국 이른바 이제 마가 계열의 이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가 내가 이제 한국
그 공장들의 행태에 분노해서 미국 이민 당국에 고발을 했다. 뭐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우리 노동자를 쓰지 않고 뭐 한국인들을 불법 체류를 시켜가지고 혹은 뭐 히스패닉 계열의 노동자들을 불법 체류를 시켜서 불법 노동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예. 물론 이제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히스패닉 계열의 이제 노동자들 중심으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예. 한국의 노동자 300여 명이 동시 체포되는 거를 본인이 의도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시발점이 됐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 요인이 이제 이른바 마가 정치인은 아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 욕은 엄청나게 먹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제 미국 국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쓸데없는 있습니다. 짓 했다는 비난들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그 합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조지아 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노동 인력 8,500명을 동시에 채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네. 순식간에 1만여 개가 늘어나는 엄청나게 큰 노동 프로젝트거든요. 예. 조지아 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이 했었던 역대 투자 중에서 이제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투자인데 예. 이 투자가 망가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이유가 됐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이민 당국이 이렇게 대규모의 인력 내지는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현장을 닥칠 때는 그 사람이 얘기했었던 그 뭐 고발 네. 이게 뭐 결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민 당국에서도 밝힌 것처럼 자기들이 한 1년여 기간 동안을 내사를 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미국 이민 당국이 사실상 거의 노리고 들어왔다. 예.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 뭐 투자는 자꾸 유도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까다롭게 굴 이유가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반응은 뭐 예.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른바 마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 잡아들여서 추방하는 그 프로젝트의 연장으로 봤기 때문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 때는 체포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두고 불법 체류자들이다. 네. 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민 당국의 작전을 옹호하고 잘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 생각에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 세관 단속국 그러니까 ICE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다시 한번 입장을 추가로 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지금 이번 사태 때문에 한미 관계가 긴장되게 되는 거 네.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지금 이 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의 배터리에 대해서 아는 인력이 없다면 예.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서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뭐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 이제 우리 외교 당국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네. 한국에 대한 이제 특혜 비자 혹은 뭐 특별 비자를 검토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 뭐 추가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거고 우리한테는 더는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다. 우리는 인력을 교류를 해야 되고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러들여서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려면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총 내주는 1년에 내주는 이제 비자의 총량을 한 8만 5천 개 정도로 한정을 시켜놓고 우리한테 이제 별도의 비자 그 쿼트를 주고 있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뭐 관광 비자나 이스타 비자 같은 걸로 할 수 없이 뭐 관행적으로 그런 어떤 일종의 편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공장을 지으려면 주요 인력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 그 기술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미국 내에서는 이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노동자들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자는 안 나오고 통상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비자를 받으려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공장 상황이 이제 대응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이 꿈쩍을 안 했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아마 이제 우리 외교 당국 입장에서는 특별 비자라든지 혹은 뭐 싱가포르나 호주가 받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어떤 캐파를 가지고 비자 발행을 하는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교섭의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게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거를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모순된 행위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 내 예. 매체들에서도 네. 모순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미국 국내에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많은 투자를 하라고 종용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뭐 반협박까지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정작 비자를 안 내주면 그 외국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미국 국내 언론과 예. 그리고 뭐 미국 민주당 같은 이제 야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공을 세우려고 이제 이른바 이민자 사냥에 나섰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암초를 만난 상황이 네.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보여지는 국면입니다. 자, 국내로 좀 돌아와 볼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 주도로 여야 대표가 드디어 손을 잡았습니다. 예. 네, 오늘 세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연출이 예.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게 된 거는 지난 6월 22일에 민주당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함께 만난 이후로 처음이니까 예. 한 80여일 만에 78일 만에 이루어진 여야 대표 회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만 별도로 한 30분 정도 단독 면담을 네. 했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단독 면담은 취임 이후에 이번이 이제 처음입니다. 예. 특히 이제 오찬을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이제 사진에 찍혔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와 장 대표 이렇게 세 명이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도 이제 촬영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안 하는 국민의힘의 인사들하고는 악수를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왔었는데 뭐 대통령의 주재 하에 결국 여야 대표가 악수를 나누게 되는 네. 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장동혁 대표는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오늘 이제 모두 예. 발언에서 뭐 나름 이제 준비해온 네.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 안에 이제 야당에서 그동안 요구해왔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담겼다고 하겠는데요. 특히 이른바 이제 더 센 특검안이라고 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이라든지 특검 연장 법안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런 여러 법안들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나 혹은 국민의힘의 지도부들, 대변인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해왔었던 거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꼭 동의하는 거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오늘도 이제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의 그 입장을 대변을 했습니다. 국회도 야당은 없고 지금 민주당 한 당만 보이고 있다라는 우려가 많고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뭐 인권 유린이라든지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뭐 건설 경기 악화라든지 내수 부진, 자영업자 폐업 등등의 악순환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이제 재고를 해달라라는 이야기이고 예.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서의 우리 한국인 노동자 체포 문제와 예. 관련해 가지고 동맹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왜 굳이 지금 한국인지 외교적 합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들에 대해서 뭐 일일이 이런저런 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더 세게 할 줄 알았는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네, 잠깐 이제 웃음이 네. 나오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세게 하실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 집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또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 게 맞죠. 제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서 야당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있도록 노력하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제 취임 때부터 이제 지속적인 그 야당을 향한 메시지를 이제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한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을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을 하고 뭐 가능하면 이제 야당 대표나 지도부하고 이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했었고요. 취임 첫날에도 사실은 이제 모든 야당 대표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를 이제 갖기도 했었고, 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대위 체제에서도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이제 요구를 하는 뭐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보다 분위기는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당시보다.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밖에서 해왔었던 이야기의 톤에 비하면 오늘 상당히 좀 부드러운 분위기였던 것 같고, 대화도 합리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웃음소리도 이제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었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초반부터 이제 강조해 왔었던 포인트, 이른바 이제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작동이 되고 있는 걸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도 장동혁 대표를 이제 맞받듯이 입장문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이제 읽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된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다. 라고 여전히 날을 세우는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그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다면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오늘 회동 끝나고 나서 여야 수석 대변인들이 이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밝혔는데요. 합의가 끝난 내용입니다. 형식만 갖추는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된다는데 이제 뜻을 모았다라고 밝히면서 정례화하지는 않고 이제 야당 대표가 요청하면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게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뭐 대통령과 함께 회동이 이루어졌을 때 정례화하는 협의체를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발표만 하고 운영이 안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정치적 요식행위로 가기보다는 야당 대표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게 오늘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밝힌 양당의 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실질적으로 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도 한번 봐야죠, 국민들이.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특검이 돌아가면서 내란 종식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동시에 윤석열 정권 내내 이제 무너졌던 정치의 복원이 또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요청하는 민생 현안들이 해결이 될 테니까요.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대통령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단독 회동한 것도 좀 나왔나요, 기사가? 결과? 뭐 단독 회동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박성훈 대변인이 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를 중심으로 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요구 사안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했다고 하는데 최겨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CCTV를 열람하거나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적 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 뭐 혹은 뭐 오랫동안 되풀이되어 온 정치 보복 수사를 끌어낼 적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리고 뭐 특검 기간 연장이라든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라든지 대법관 대규모 증언 이런 것들이 헌법 파괴 시도다. 뭐 그리고 검사 해체 시도에 대해서 수사책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은 우호적이었다고 하는데 별도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명확한 답을 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의견을 듣는 청취하는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 요구한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보면. 뭐 이건 이제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일 그렇습니다. 거고, 뭐 내란과 관련해서는 부합하지 않는 뭐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이 됐죠.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군요. 네, 어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일단 검찰청은 폐지되고 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소는 공소청에서 담당을 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예. 산하에 위치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최종 공포되고 나서 1년 후에 시행하는 걸로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제도 개혁 추진단을 설치를 해서 당정대가 이제 협의를 거쳐가지고 구체적인 세부 방안들을 만들기로 했다. 예.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이래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었던 기획재정부가 쪼개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가 신설이 돼서 예산을 만들고 구성하는 기능을 이제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되고요. 예.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획예산처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너무 비대한 예. 조직이다. 이른바 이제 모피아라는 이름까지 붙을 정도로 예산 편성이나 배분이나 경제 정책 관련된 것까지 전부 혼자서 독점하다 보니까 권력이 너무 커졌다라는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의 성격으로 들어가게 된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감독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예. 그런 기관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이 되고요.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예. 대신에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방송통신 기능을 추가로 더 가져와서 예. 새로운 위원회로 일원화를 하고 위원들도 7명으로 확대하는 예. 그런 방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부처가 예. 없어지기 때문에 예. 위원장 자리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